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찐시황 주말 맞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어제 미국장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 점검을 좀 해볼 거고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거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는 괜찮게 끝났습니다. 뭐 나쁘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어제 그제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많이 걱정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제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대부분 이제 다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 지수가 0.69%, 그리고 나스닥이 0.8%대, 그리고 S&P 500이 이제 0.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이제 좀 장중에 급락을 했었던, 미국 증시 안에서 본장에서 좀 급락을 했었던 종목들도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빅테크 일부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미국 증시가 그럼 전반적으로 다 좋았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일부 몇몇 종목군들이 사실 상승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종목의 수급 쏠림이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던 요인들 중에 경제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됐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지수까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지표들이 엇갈렸어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아니죠.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랑 이제 그 I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왔는데 제조업은 또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서 좀 국채금리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그랬었는데, 일단 한번 좀 봅시다. ISM 먼저 볼게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고용이 일단은 좀 꺾였고요. 꺾였다기보다는 좀 빠졌고요. ISM 제조업 PMI를 먼저 좀 볼게요. 네, 서비스업이랑 같이 볼 건데, 일단은 ISM 제조업 PMI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네, 일단은 뭐 고용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고용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47.2였었는데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 46.5로 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도 전월 지수도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생산 지수가 좀 많이 줄었고 고객 재고도 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신규 주문이나 고용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좀 반등을 했는데 물가 지표가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좀 걱정을 뭐 완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살짝 좀 걱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원인이 허리케인 원인, 그리고 뭐 지난번에 사실 지난달에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파업 영향이 좀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를 다음 달에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갑자기 좀 지표가 변동성이 있게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도 지금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달 대비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다만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좀 줄었어요. 좀 엇갈리죠.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늘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좀 줄었다.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성장을 이끌었던 거는 일단은 비즈니스 활동이랑 그리고 신규 주문, 네, 이런 것들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였는데 이게 비농업 고용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발표가 되자마자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했었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때문에 좀 왜곡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전히 4.1로 여기가 좀 가려졌는데 4.1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발표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지수도 좀 올랐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게 되면은 어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한 4.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당일 1시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급격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쓱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또 쑥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하는, 네, 이런 모습들까지 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강했었던 기술주들,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올라오던 종목들이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같이 좀 윗골이 달면서 음봉 전환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인들이 사실 이제 뭐 허리케인, 파업 이런 일회성 요인들이라고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만 실업률은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가 좀 오르면서 이번에 11월 7일에 FOMC가 있잖아요. FOMC에 이제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망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거 너무 고용지표도 너무 경기도 너무 튼튼하고인데 뭐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10% 이상까지 올라왔었죠.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가 사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뭐 이런저런 일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뭐 FOMC도 11월 7일에 있죠. 그리고 중국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굉장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좀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의 호재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어제 시외에서 한 5%까지 올랐었는데 어제 본장에서는 한 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클라우드나 AI 성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멘트들을 했었죠, CEO가. 그러면서 뭐 앞으로의 성장률이 뭐 두 자릿수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가 좀 급격하게 오후장에 오르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까지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7% 넘게까지 올랐었는데 마감은 6%대까지 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의 AI 수요에 대한 좀 자신감을 내비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제 7.8%대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뭐 최근의 흐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일부 종목들의 좀 이런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인텔이 뭐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이제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우량 종목들 딱 30개만 모아놓은 지수에 인텔이 빠져버렸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간의 인텔의 어떤 지위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어떤 엔비디아가 인텔을 대체했다는, 네, 그런 상징적인 어떤 내용이 좀 보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다만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슈마컴이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슈마컴이 어제도 한 10%대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으로 영향력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어제 한 2%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21선을 어제 이탈을 하면서 여기 상방으로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좀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빨리 회복을 보여주는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좋았었고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뭐 한 달 전부터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이 미국 증시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언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같이 밀리게 되면은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밀린다. 그리고 상방이 막힌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될 만한 그런 문제인데 일단 그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 답답하긴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엔비디아가 21선 이탈해서 여기 빨리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회복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좀 쉬어가겠죠. 좀 쉬어갔다가 하단에 있는 61선까지 그리고 이 친구가 기존에 좀 21선을 이탈하면은 121선까지도 같이 좀 지지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옆으로 횡보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단에 있는 이평선들이 올라오면서 만날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가격의 하락을 좀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옆으로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특징적인데 어제 이제 리오토라는 기업이 자동차 기업이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샤오펑이라는 기업이 올랐습니다. 얘는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차량 인도량이 신기록을 기록을 했대요. 제일 많이 팔렸대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리고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샤오펑도 어제 한 2%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어제 올랐던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한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못하고요. 테슬라도 어제 슬쩍 좀 조정받는 모습들 나왔었고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일단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수급이 몰렸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좀 큰 종목들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개별 호재가 좀 중요한 그런 시장이고 개별 실적이 중요한 시장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시장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증시 안에서는 뭐 호재가 있고 매출이 좋았고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당일에도 반영을 하고 주가상으로 그 이후에도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연속성을 끌고 가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보이기는 하거든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잘 나왔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반영을 좀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슬쩍 반영을 하다가 전부 다 빼버리고 잠깐 올랐다가 그러면은 뭐 거기서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 나오면서 쭉 밀어버리고 종가에는 밀려서 끝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 부족이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반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좀 속상하긴 하지만 지금 미리미리 그런 종목들 많이 좀 추려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해놓다 보면은 또 시장의 어떤 상황이 개선이 됐을 때 충분히 그 이후에는 좀 후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희망을 아예 버리지 말고 기대감을 아예 놓지는 말고 계속 좀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 여전히 좀 테마성 종목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미국 증시 일주일 동안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미디어가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좀 박빙이다 혹은 해리스가 이제 뭐 그 뭐죠? 사전조사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이런 좀 기사들이 보도가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라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정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동안 20% 폭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막 하루 만에 막 뭐 거래 뭐 잠깐 멈췄다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거래 멈췄다가 뭐 다시 시작됐다가 뭐 난리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종가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죠. 뭐 SY 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관련해서 뭐 원전주들은 뭐 개별 이슈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원전주들도 조금 조정 나왔었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고 그리고 뭐 해리스의 테마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마리화나 관련주들 네, 그런 종목들은 어제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결과는 당연히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상으로 자꾸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하나가 확실하다 그러면 오히려 힘을 못 받고요. 뭔가 애매한데 뭔가 좀 박빙인데 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애매함이 있을 때 더 주가상으로는 좀 불이 붙는 그리고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에서 좀 소폭이나마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에서도 살짝 앞섰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게 사전 투표에서 해리스가 완전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사전 투표를 하는 뭐 6천만 명인가가 사전 투표를 했대요. 근데 그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기존에 원래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우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사전 투표는 믿을 게 못 된다. 일단은 지나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가장 큰 시장의 화두는 역시나 해리스 트럼프일 것 같고 관련한 테마주들의 좀 강세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보고 있는 종목들 어제 많이 움직였던 금요일 날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해리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제 14%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근데 다만 네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요 이제 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팔로우 하셔도 좋고요 그냥 보고만 계셔도 되고요. 어쨌든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테마주들, 개별주들의 강세를 여전히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일 트레이드에 좀 익숙하신 분들, 데이 트레이드를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뭐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도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얘는 네, 상대적으로는 우리 바이오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죠. 그래서 지금 대장은 우리 바이오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SY 스틸텍이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SY 스틸텍. SY 스틸텍이 지금 딱 간당간당하게 21선에 좀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 좀 양봉이 띄워진다 그러면은 좀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단기 반등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다음 주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엮인 종목이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우크라이나 갑자기 재건주로 엮였더라고요. 원래 그 튀르키예 지진 때 재건했었던 당시에 좀 이제 기계 관련해서 엮였던 종목이기는 한데, 아무튼 좀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겠거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게 금투세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좀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은 그건 것 같아요. 유동성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계속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계속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파는 사람들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매도를 하면은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받아줘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거를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물량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밀리기만 하고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중국 매출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적자 규모가 생각보단 적었고, 그리고 코스알엑스라는 미국향 매출이 90% 나는 그 이제 인수를 올해 했었죠. 그래서 인수를 하고 나서 뭐 우려감도 있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매출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일단 반영이 되면서 어제 시외에서도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장에서는 8%대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종가는 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고, 반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없고 수급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끝나는 거,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금투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거 KB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그 금투세 관련한 내용이 11월 중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임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 11월 말에 국회 기재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 같고, 12월 말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일단은 KB증권 쪽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말 요때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또 그 미국 대선이 그래도 마무리가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 대선이 하루 만에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좀 생각보다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2주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일단은 그래도 일주일 뭐 정도는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11월 중순까지 이런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중순에 어떤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금투세 관련한 모멘텀이 좀 그래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관련한 내용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되는 거를. 그래서 저도 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뭐 우리 시장은 어떨 거냐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상으로 반영을 못하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주들일 것 같아요. 조선주들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주가상으로는 크게 반영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왜 안 보일까요? 네. 어제 좀 밀렸었고요. 한 3% 정도 밀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종가는 뭐 아래 꼬리 슬쩍 달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사실 최근에 주가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하죠. 그리고 신조선가도 조금 뭐 하락했고 막 이런 악재들이라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시장 안 좋은데 좋은 내용만 있기를 좀 시장은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밀렸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사이클 자체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도 한 거의 1,380원 정도까지 그리고 뭐 많이 올랐을 때 뭐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1,380원까지 올랐었고요. 기존에 이 수출주들이 밀리기 시작했을 때가 환율이 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랑 좀 맞물리거든요. 그때도 막 1,300원 깨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좀 밀렸다면은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주들도 조금 그 환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일단 대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삼성중공업도 나름 잘 나왔는데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려나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하려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탑픽을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HD 현대미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다음부터 좀 매출에 인식되는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조선해양 이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은 대장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조금 탄력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현대미포 정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출주 관련해서는 조선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아 나가는 식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주가에 어떤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공략하는 그리고 천천히 좀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가 상당히 특징적인 게 최근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다 막 이러면서 많이 밀렸었잖아요. 걱정도 많으셨었고. 근데 어제도 그랬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였을까라고 쭉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그래도 방어력 있는 견고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들이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LNF는 기관들이 담았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은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는데 LNF는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이게 뭐 10거래일인가요? 9거래일이네요. 9거래일 연속으로 좀 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셀업체가 삼성 SDI, LG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외국인 기관 둘 다 좀
가장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도 어제 좀 들어왔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랑 3거래일 연속으로 에코프로 지금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내년을 좀 보면서 천천히 가는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좀 높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천천히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SS 관련한 내용들도 있는데, ESS는 좀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것 중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시나 ESS 관련한 좀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도 ESS 쪽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 보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ESS 쪽에서 한 50% 정도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ESS가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좀 수익성이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SS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ESS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ESS용 배터리 업체별 출하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게 CATL이나 BRD 뭐 이런 종목들 다 포함해서라도 보시면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ESS 쪽으로 수익성이나 그리고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ESS 쪽은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SS만 이제 보겠다, 2차 전지 말고 ESS 쪽만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은 뭐 한중 NCS라던가 그리고 SK 이터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끌고 가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끌고 가는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거, 아까 조선주 얘기하다가 수출주 얘기를 했었는데, 화장품이랑 그리고 식료품 관련한 종목들도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업종들의 어떤 좀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그리고 북미 쪽 수출이 많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친구들 중에 화장품도 아까 좀 언급을 드렸었죠. 뭐 아모레퍼시픽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는 못합니다. 워낙에 좀 투심 자체가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게 끝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따라갈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음식료, 삼양식품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최근에는 좀 조용한 상황인데, 좀 옆으로 자리 만들고 다시 한번 좀 그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단기적인 어떤 이슈용, 그리고 단기적인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잘 붙고 있는 친구들이 그거예요. 우주항공 쪽인데, 우주항공은 지금 뭐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뭐 세트레가이라던가 세트레가이나 이런 친구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좀 어제는 변동성이 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을 잡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연속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트레가이나 그리고 뭐 캔코아라던가. 캔코아는 조금 이게 느리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좀 전환사채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상방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8천억인가 9천억인가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짱짱하고 어쨌든 기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캔코와 세트레가이,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HV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우주항공 쪽 그리고 방산 쪽까지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납품을 그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는 말씀드렸고 이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말했던 강조했던 내용들 그리고 시장이 환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AI 쪽이거든요. AI고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고 앞으로 AI의 수요가 점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게 사실 공통된 어떤 좀 자신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이 거의 뭐 52주 신고가 쓰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슬쩍 반영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크게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종목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고 이게 사실 뭐 이스트 소프트라던가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기는 한데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실적이 받침이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그 중에서도 2분기 때부터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친구고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지금 바닥 잡고 슬쩍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주들도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DS 단석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DS 단석은 이제 뭐 스토리가 좀 있기는 하죠. 스토리가 좀 있긴 하고 최근에 1조 가까운 수주 물량 받아냈고요. 그리고 뭐 그 바이오 항공유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S 단석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 이거는 개별주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AI 쪽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좀 TSMC 향으로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 뭐 이제 경쟁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치고받고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독보적인 위치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자꾸 주가가 밀리고 잘 못 가고 이런 이유가 경쟁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TSMC를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들은 경쟁자가 없어요. 뭐 AMD가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경쟁이 일단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과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지금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에이징랜드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한 종목씩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봤자 헷갈리기만 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아까 중장기로 수출주, 뭐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린 애들 제외하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시세 확인하시고 모멘텀 플레이로 하시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변동성 좀 이겨내고 좋은 결과 좀 우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식사도 맛있는 거 드시고 다음 주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